저는 9살 외동 아들을 키우며 사는 돌싱입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 저의 재혼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망설여져요.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가도 오히려 아이를 생각해 헤어져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직접 만나보실게요.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럼 아이에게 혹시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재혼 가정이 되는 게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엄마는 마음대로 그냥 둘에서 셋이 돼버렸고 이렇게 원망을 할까 봐 나중에. 그래서 아예 전혀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나는 이제 아니다, 이번 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날 아이가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초리를 들고 이야기를 아이랑 했어요. 훈육을 했는데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한테. 어머. 근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혼자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서 다시 얘기하자, 안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아이에게 훈육 도중이었고 나가는 아이를 잡지 못하고 아이는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고 저는 그 걱정이 되니까 그 현관문에서 문 닫은 채 둘이 소리 없이 그냥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신은 부모를 둘로 만든 이유는 있을 거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을 닫고 살았나, 새로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벽을 너무 쌓고 살았나. 그래서 조금씩 열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은 남편 되실 분은 지금 여자친구분께서 아이 때문에 결혼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셨어요? 네. 싫다고 계속 밀어내긴 했는데 그냥 결혼을 왜 망설이냐,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아들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더 만나보고 그래도 아니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그러면은 남편 되실 분은 초혼이신 거예요? 이번 결혼하시면? 네. 그럼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되어주겠다라고 뭐 다짐을 하신 게 있어요? 그냥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어느 누구보다 더 아빠 같은 아빠? 진짜 멋있으시다. 맞아요. 그럼 혹시 뭐 남자친구분과 이제 함께 사시면서 아이나 본인에게 좀 바뀐 점들이 좀 더 있을까요? 일단 패턴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잘 잤어? 잘 자? 이불 덮어주고 셋이 함께 하게 됐잖아요. 좋네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아이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심리 상담을 해요. 받고 있는데 심리 상담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스티커를 붙여요. 오늘 기분의 스티커. 기분 스티커. 네네네네. 네, 근데 보통 다 화남이었어요, 아이가 늘. 근데 같이 지내고 나서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스티커가. 오,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기뻐해? 요새는 기쁜 일이 많은가 봐 했는데 요새는 마음에 후신을 그 연고를 바른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나 다 낫는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부재가 좀 많이 상처로 여겨졌었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모르고 싶었었나 봐요, 아마도. 그럼 남자친구분과 아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같이 캠핑도 다니고요. 아이가 뭐만 하면은 삼촌한테 사달라 해야지, 삼촌한테 해달라 해야지 이런 사이예요. 삼촌이라고 아직 호칭을 네, 아직은. 하는군요. 아드님한테는 어떤 호칭으로 부르세요? 저는 아들이라 합니다. 아, 벌써 아들이라 하시는구나. 그럼 엄마가 만약에 아드님을 막 혼내시면 삼촌한테 달려가요? 아직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색해서 아이를 다루는 게 처음이니까 제가 화를 내면 혼자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아, 화내면 그 공간에서 피하는구나. 네. 내가 만약에 화를 내면 아들한테 그냥 괜찮냐라고 한마디만 해줘라. 이렇게 그럼 고맙겠다 했어요. 본인이 화를 안 낼 생각은 안 하고 역시 근본 해결사. 본인은 해놓고 너희들이 정리를 좀 잘해라 라고 하는 어머니이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지금 30 초반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살입니다. 그래요. 32이면 엄청 젊은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고의 프레임이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요 딱 그 시선에 대한 요 그 프레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또 이번에 내가 두 번째인데 또 여기서 또 내가 끝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더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텐데, 더 상처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지. 지금 32살인데 저희 큰 누나 같단 말이에요. 지금 큰 누나 몇 년 있으면 칠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뭔가를 놓쳤을 수도 있고 후회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없고 그냥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요 프레임으로만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삶은 없어지거나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설령 이 결과의 끝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별을 하고 나서 우리의 그 다음의 삶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도 그 사고의 프레임은 대처 방법이 절대 못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 이거는 해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유연하게 조금씩 접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들이니까 아들 입장에서 말할게요. 뭐 저는 하나의 지극히 한 의견밖에 안 되지만 엄마가 나한테 살짝 미안해하는 마음은 전 있는 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는 거는 약간 상처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엄마들도 있거든요.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였던 게 아니야.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배운다고 김창옥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 제발 저의 이름을 그렇게 팔아쳐먹지 맙시다. 잘못된 구독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 같은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사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어떤 치과래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거기에 임플란트 하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자식이 6명인데 왜 내가 아다리가 됐을까?
아버지의 다리의 줄임말이죠. 아다리.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바꿔 달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전 아버지랑 통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바꿔주세요. 귀가 안 들리시면 소리를 크게 하시거든요. 전 가만히 있고. 막둥이냐! 아버지라! 미안하다. 내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짜 미안하신지 작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미안하신가 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언젠간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란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리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그래 엄마가 이랬건 저랬건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이걸 맨날 말로 할 필요 없어요. 가족은 눈빛으로도 알고 얼굴 표정으로도 알고 그렇지만 언젠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말해줄 필요는 있겠죠. 엄마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엄마의 가슴에 큰 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걸 느껴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 한다는 걸.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그러진 않아요. 엄마 나한테 미안해야 돼. 이런 아들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엄마가 당연히 지금 어리니까 나를 소외시키지 않기를 당연히 바라고 근데 엄마가 좀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누군가와 그래도 조금 나긋나긋한 좋은 관계로 그러다가 우리는 또 의도치 않게 또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엄마가 그렇게 또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또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 저는 그러한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은 비추 같습니다. 지금 찾아온 것이 매우 진솔하고 괜찮은 사랑이라면 저는 주사위를 던져보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들, 우리는 너가 제일 소중해. 사랑해.